25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정작 마주쳤을 때는 알아보지 못한 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기억을 잃었고 한 명은 얼굴을 잊었죠. 하지만 피아노 건반 위에서 흘러나오는 선율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고 댓글로 살고 계신 지역을 소통해 주신다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악으로 다시 연결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역 인근 광장,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발걸음이 바쁜 사람들 사이로 낡고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죠. 그 앞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의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하고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때가 끼어 윤기를 잃었고 손톱 사이사이엔 때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어울리지 않는 퍼즐 조각 같았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노숙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네. 저런 사람이 뭘 칠 줄 안다고. 쑥덕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멀리 있는 듯 했고 마치 현실과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건반 위에 올렸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그 유명한 선율이 지하광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죠. 마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듯 누군가를 그리워하듯 그런 애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고 어떤 이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이 점점 잦아들면서 오직 피아노 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도로 한쪽에서 걸어오던 한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75세의 오은자. 한때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쳤던 그녀는 최근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음악만큼은 여전히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살아 있었어요. 이 곡은 은자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호가 자주 치던 곡인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에서 쳤던 바로 그 곡이었거든요. 입시를 일주일 앞두고 슬럼프에 빠져 있던 아들이 연습실에서 울먹이며 쳤던 그 선율 말입니다. 은자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한 거리 연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피아노에서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은자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남자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달랐습니다. 마치 건반과 하나가 된 듯 음악이 그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 손,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은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지갑에서 동전과 지폐를 꺼내 피아노 앞에 놓인 모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건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금 뭘 쳤지? 왜 이 손이 알아서 움직였을까? 노숙자의 머릿속에는 혼란만이 가득했어요. 은자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방금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요. 노숙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숙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은자는 그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경도인지장애 때문인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만 했어요. 혹시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은자가 물었습니다. 노숙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도 잘 모르겠거든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은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여기서 연주하시나요? 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마도요. 노숙자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고 지하광장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그냥 가기엔 뭔가 아쉬웠고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만 했습니다. 노숙자는 천천히 일어나 피아노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모자를 들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루를 버틸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뵐 수 있을까요? 은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하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은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왜인지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자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연주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선율, 그 손놀림, 그 눈빛,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잃어버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찾고 있단다. 은자가 중얼거렸지만 정작 그녀 자신도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잠들었습니다. 하나는 따뜻한 집에서, 하나는 차가운 거리에서. 하지만 둘 다 같은 선율을 꿈꾸며 잠들었어요. 25년 전 그들이 함께 연주했던 그 아름다운 선율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왠지 급했어요. 밤새 그 거리 연주자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꿈속에서도 계속 그 선율이 들려왔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은자는 지하철을 타며 중얼거렸어요. 피아노 광장 근처에 도착하자 은자의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노숙자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피아노 앞에 앉은 그의 모습에는 뭔가 다른 기품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 그의 것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은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제와 비슷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아직 연주를 시작하지 않고 건반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뭔가를 애써 기억해내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은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 본 그 할머니였습니다. 왜인지 반가웠어요. 요즘 들어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연주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도 들을 수 있을까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요즘 피아노를 칠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고 머릿속에 알 수 없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무서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이 자신 안에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가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또다시 피아노 광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연주 중간중간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때로는 잠시 멈추기도 했어요. 마치 기억을 더듬어가며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곡 어디서 배웠지? 누가 가르쳐줬지? 그의 머릿속엔 의문이 꽉 찼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 피아노가 있는 넓은 방,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모습.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흐릿해서 알 수 없었어요. 천천히 해, 급하게 치지 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따뜻하면서도 엄격한. 그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생생한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누구의 목소리인지 언제의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자는 그런 노숙자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연주 중간중간 그가 보이는 표정, 손의 움직임, 심지어 잠시 멈추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 버릇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은자도 혼란스러웠어요. 연주가 끝나자 이번에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은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이상해요. 연주를 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라서. 노숙자가 말했어요. 어떤 생각들이요? 잘 모르겠어요. 피아노가 있는 큰 방이랑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은. 하지만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은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억도 요즘 믿을 수 없었거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준호입니다. 순간 은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준호.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니까요.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오은자라고 합니다. 은자, 오은자. 준호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왜인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또 노숙자가 피아노 치고 있네. 아까도 봤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해져.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몇몇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런 시선들에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은자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분들은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자가 준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준호가 순수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냥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준호의 눈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혹시 핸드폰 있으세요? 은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니요.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럼 제가 녹음을 좀 해도 될까요? 집에 가서 다시 듣고 싶어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자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다시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왈츠였어요. 경쾌하면서도 애잔한 선율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의 손놀림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중간중간 멈추던 현상도 줄어들었어요. 연주가 끝나고 은자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집에 가서 천천히 들어볼게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멀리서 어떤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못마땅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오은자 선생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이태우였습니다. 이태우는 은자의 제자였고 일찍 남편과 사별해서 많은 재산을 홀로 관리하는 은자를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자주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태우야. 여기서 음악을 듣고 있었어. 이태우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혐오감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이런 분과 어울리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이태우가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분은 음악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야. 은자가 이태우를 제지했습니다. 음악을 잘한다고요? 선생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나 봐요. 저런 불황아가 무슨 음악을 알겠어요. 이태우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폐를 끼친 것 같네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폐가 아니에요. 은자가 급하게 말했지만 준호는 이미 피아노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집에 가시죠. 이런 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태우가 은자의 팔을 잡았어요. 은자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혼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왔어요. 분노였습니다. 이태우, 당장 사과해. 은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태우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온화한 은자 선생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지하광장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그날 저녁 은자는 집에서 녹음한 준호의 연주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연주가 담긴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계속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상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은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고 그 위로 두꺼운 먼지층이 앉아 있었어요. 은자는 천천히 일어나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흰 천을 걷어내자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피아노 위 악보대에는 아직도 25년 전 악보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베토벤의 소나타, 쇼팽의 녹턴, 그리고 준호가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바흐의 인벤션까지. 준호야. 은자의 입에서 저절로 아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벤치를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아들을 잃은 그 시절의 기록들을 다시 보기에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준호가 또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입시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러면 어떡하나. 다른 아이들은 다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한다는데 우리 준호는 3시간도 제대로 못 앉아 있다. 내가 너무 엄하게 하는 건가?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데.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아들을 다그쳤을까요? 준호가 오늘 연습 중에 울었다. 같은 구간을 계속 틀려서 화가 났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학에 가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준호가 갑자기 피아노 앞에서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피아노 보는 것도 무서워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엄마가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안아주고 위로해줬어야 했는데. 은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의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 순간에 아들을 안아주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그 다음 장 일기를 읽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입시 일주일 전인데 준호가 또 삐딱선을 탄다. 오늘은 아예 피아노 앞에 앉지도 않겠다고 했다. 엄마가 원하는 건 오로지 엄마 평판을 위한 아들이지.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너무 아팠다. 내가 한 것이 정말 준호를 위한 게 아니었나?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는데. 하지만 준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아들의 꿈을 짓밟고 있는 것 같았다. 일기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준호가 집을 나갔다. 어젯밤 또 큰 소리로 싸웠다. 엄마는 내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엄마의 인형이 아니에요라고 소리쳤다. 나는 내가 음악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라고 맞받아쳤다. 그랬더니 준호가 그럼 음악 안 할게요. 피아노도 안 칠 거예요 라고 하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준호가 없었다. 책상 위에는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원하는 아들이 되지 못해서 좀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은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왜 아들을 붙잡지 못했을까요? 왜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은자는 빈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에서 준호의 연주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그 선율을 들으며 은자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12세였을 때 처음으로 이 곡을 연주했던 날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입시 스트레스도 없었고 순수하게 음악을 즐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
이 곡 정말 아름답지? 마치 달빛이 물 위에서 춤추는 것 같아. 어린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그 순간이 생생했어요. 그때의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새로운 곡을 배우는 것에 설레어했죠. 언제부터 그 순수함이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음악이 부담이 되었을까요? 은자는 일기장을 덮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이 굳어서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지만 쇼팽의 녹턴을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준호의 어린 시절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같은 피아노 앞에서 함께 연주하던 그 따뜻한 시간들. 준호가 새로운 곡을 배울 때마다 보여주던 그 반짝이는 눈빛들. 내가 다 망쳤구나. 은자는 연주를 멈추고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태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은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은자는 문자를 보며 화가 났습니다. 이태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거리 연주자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지, 그의 연주에 얼마나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야. 은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의 녹음을 재생했어요. 준호의 연주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의 터치, 그의 감정 표현, 심지어 잠시 멈추는 부분까지. 이 손놀림, 이 감정. 은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갑자기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같은 이름, 같은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특별한 손놀림까지. 혹시, 정말 혹시, 은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고 자신의 기억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은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아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12세, 15세, 19세.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19세 마지막 사진에서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내가 저 웃음을 다 지워버렸구나. 은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새벽 3시, 은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거리 연주자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손, 그의 연주,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정말 만약에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은자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혹시 아니라면? 혹시 자신의 착각이라면? 그 실망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내일 확인해 봐야겠어. 은자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의 녹음을 한 번 더 들었어요. 준호의 연주가 조용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선율 속에서 은자는 잃어버린 시간들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준호야, 정말 내가 맞니?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은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은자의 마음은 여전히 25년 전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들을 떠나보낸 그 아픈 기억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지하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 할머니와의 만남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는데 그 뒤에 나타난 남자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연주나 하고 가자. 준호는 중얼거리며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불황아, 지저분한 놈이라는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준호가 건반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은자가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아, 안녕하세요. 준호도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 때문에 불쾌하셨을 텐데. 은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한테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전혀요. 당신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연주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은자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준호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드뷔시의 달빛이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광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실제로 달빛이 내려앉은 것처럼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은자는 그 연주를 들으며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손놀림, 이 감정 표현, 정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연주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빠른 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저기요, 잠깐 멈춰보세요.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경찰관 2명과 함께 이태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태우의 얼굴에는 승리한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무허가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리고 노숙자가 여기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도 있었고요. 다른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난동이라니요? 저는 그냥 피아노를 쳤을 뿐인데. 보세요. 저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시민들이 불쾌해해요. 이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무서워하고 위생상 문제도 있고요.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준호를 옹호했지만 어떤 이들은 이태우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훌륭한 연주자예요. 은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뒤로 물러나세요. 위험합니다. 이태우가 은자를 뒤로 밀었어요. 태우야, 당장 그만해. 은자가 소리쳤지만 이태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들, 이 할머니는 요즘 치매 기질이 있으셔서 판단력이 떨어지세요. 저런 불황자한테 속고 계시는 거예요. 이태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준호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피아노를 쳤을 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아노?
하하. 이태우가 비웃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음악을 압니까? 그냥 아무거나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이 이태우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 젊은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저분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뒀는데요. 맞아요. 저도 어제부터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른 시민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은 사람들 동정심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이라고요? 은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이에요. 음악을 조금 할 줄 아는 노숙자들이 어르신들한테 접근해서 이태우가 계속 말했지만 은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닥쳐. 은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은자를 바라봤어요. 이태우, 당장 사과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어? 은자의 목소리가 지하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요즘 기억력이 좋지 않으시니까. 이태우가 은자를 달래려 했지만 은자는 더욱 화가 났어요. 내 기억력이 나쁘다고? 내가 뭘 모른다고?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나는 40년 넘게 음악을 가르쳤어. 누가 진짜 음악가인지 모를 것 같아? 준호는 그런 은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저런 좋은 할머니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그냥 가겠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은자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때 한 젊은 남성이 핸드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할머니 말이 맞아요. 저분 연주 정말 대단해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벌써 조회수가 10,000명 넘었어요. 뭐라고요? 이태우가 당황했습니다. 보세요. 젊은 남성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준호의 연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실력이면 음대 출신 아닌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눈물 난다. 댓글들은 대부분 준호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것 보세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은자가 이태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들도 상황을 파악했어요. 신고 내용과 다르네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은 분명히. 이태우가 억지를 부렸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저씨,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시민이 이태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분한테 왜 그러세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이태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할머니는 요즘 인지 능력이. 이태우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지만 은자가 끼어들었어요. 이태우, 너는 정말 실망스럽다. 내가 내 제자였다는 게 부끄러워. 은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자라고요? 네, 이 사람은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은자가 설명하려 했지만 이태우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이태우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경찰관들도 더 이상 준호를 데려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니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이태우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그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태우야, 너 정말 실망이다. 은자가 마지막으로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태우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후 은자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자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제 주변 사람이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해서. 준호는 은자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마치 오래전 누군가에게서 느꼈던 것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저를 아세요? 은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네요. 당신이 혹시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준호. 아니에요? 은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하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이름, 그 얼굴. 비록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정말 내가 맞구나. 은자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준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할머니, 저를 아시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 25년이나 지났으니까. 은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준호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쳤어요. 엄마. 그 단어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엄마라고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강준호. 1978년 3월 15일에 태어난 내 소중한 아들. 은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날짜를 듣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자신의 생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노숙자예요. 기억도 제대로 없고 기억이 없다고? 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후로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준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은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그럼 피아노는 어떻게 칠 줄 아는 거야? 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기억은 없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같이 가자. 우리 집에. 은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쳤던 피아노가 아직 있어. 그걸 보면 기억이 날지도 몰라. 준호는 망설였어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만약 제가 할머니 아들이 아니라면. 아니야, 넌 분명히 내 아들이야. 은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 피아노 칠 때의 그 버릇. 모든 게 똑같아. 버릇이라고요? 어려운 부분 나올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것. 연주 끝나고 나서 잠시 멍하니 건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버릇들이야.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을 할머니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저를 아시는 건가요? 준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그럼 물론이지. 넌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야. 은자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준호야. 집에 가서 함께 피아노를 쳐보자.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 할머니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거부할 수 없었거든요. 은자의 집은 지하철역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15층에 있는 넓은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준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당연하지. 여기서 19년 동안 살았으니까. 은자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어요. 어젯밤 은자가 먼지를 털어낸 그 피아노였습니다. 준호는 그 피아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빨라졌어요. 뭔가 강렬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이 피아노. 준호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내가 매일 연습하던 피아노야. 2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어. 너 없이는 의미가 없었거든.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피아노 의자에 앉자 갑자기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 이 자리에 앉아 연습하던 모습, 옆에서 지켜보던 누군가의 모습. 앉아봐. 그리고 뭔가 기억나는 곡이 있으면 쳐봐. 은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지하철역의 낡은 피아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바흐의 인벤션 1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이 곡. 준호가 연주를 멈추고 말했어요. 어디서 많이 쳐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처음 배운 바흐곡이야. 8살 때부터 쳤지. 은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연습했던 것처럼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갑자기 준호의 머릿속에 더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린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옆에 누군가가 서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 천천히 해, 급하게 치지 마. 그 목소리, 지하철역에서 연주할 때 들렸던 그 목소리였어요. 준호가 갑자기 연주를 멈추고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혹시 천천히 해, 급하게 치지 마라고 말씀하셨나요? 준호가 물었어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그 목소리는. 준호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항상 했던 말이거든. 너는 늘 급하게 치려고 해서.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너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지. 알겠어요, 엄마. 천천히 할게요.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엄마예요? 은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럼 저는 왜 집을 떠났나요? 왜 기억이 없나요? 준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은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의 일을 말하기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건 엄마 잘못이야. 내가 너를 너무 몰아세웠어. 입시 때문에 너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어. 은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입시.
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피아노 앞에서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엄마가 나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자신이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의 차가운 표정도. 아, 준호가 머리를 감쌌어요. 조금씩 기억나요.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은자가 준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준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25년 만에 찾은 기억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아픔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냥 떠나버려서.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아노 앞에서 2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모자 사이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이 집은 원래 내 집이었어. 은자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연주하던 그 곡. 같이 쳐볼까? 은자가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내 손으로 연주를 시작했어요. 2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연주하며 행복해했던 그 시간들. 엄마, 사랑해요. 준호가 연주를 멈추고 말했어요. 25년 만에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정말 많이. 그날 밤 준호는 25년 만에 따뜻한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자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음악이 다시 연결해준 모자의 사랑이었죠. 며칠 후 준호와 은자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찍힌 영상들과 함께 25년 만에 재회한 모자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네요. 준호가 핸드폰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의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은자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태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기사들을 보며 이를 갈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저런 노숙자가 은자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이태우가 컴퓨터 화면을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태우는 지난 몇 년간 은자를 보살핀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신뢰를 얻어왔어요. 사실 그의 진짜 목적은 은자가 가진 부동산과 재산이었습니다. 은자에게 자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이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거든요. 이럴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이태우가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태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매스컴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25년 만에 기적 재회, 진실은 따로 있다. 치매 노인을 이용한 정교한 사기극 의혹.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기억을 잃은 노숙자가 우연히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것을 이용해 경도인지 장애를 앓는 노인을 속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은자는 그 기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이런 거짓말을. 엄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가 은자를 달랬지만 그의 얼굴에도 상처가 역력했어요. 기사는 계속되었고 준호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다시 헤집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엄마, 제가 정말 엄마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다시 나가서 살까요? 준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은자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내 아들이야.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태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수를 썼어요. 지역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은자 선생님을 오랫동안 모셔온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태우가 방송에서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요즘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그걸 이용해서 접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DNA 검사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태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송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준호를 응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은자는 집에서 그 방송을 보며 절망했어요. 엄마, 정말 DNA 검사를 해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텐데.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확신해. 넌 내 아들이야. 은자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젊은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BC 기자 김수진입니다. 혹시 인터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요? 은자가 당황했습니다. 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요. 진실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은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밝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들어오세요. 김수진 기자는 준호와 은자를 인터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실력이면 전문 연주자 수준인데요. 김수진이 감탄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어요. 은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DNA 검사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모든 의혹이 깔끔하게 정리될 텐데요. 준호와 은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희도 생각은 해봤는데 은자가 망설였어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보시죠. 김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직접 가져온 결과지였어요. 축하드립니다. 99.9% 일치합니다. 확실한 모자 관계네요. 김수진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은자와 준호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의 관계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어요. 기억의 피아노 마이너스 25년 만에 진짜 재회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다큐멘터리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이태우의 거짓말은 완전히 드러났어요. 사람들은 그의 악의적인 행동을 비난했고 그가 근무하던 음악학원에서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이태우 씨, 이런 일로 누군가를 모함하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학원장이 말했어요. 이태우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은자의 신뢰도 모두 잃었어요. 한편 준호와 은자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준호의 연주 실력이 알려지면서 여러 음악 관련 기관에서 연주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은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밝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과거가 아닌 희망찬 미래를 위한 연주였어요. 외부의 시선과 의욕들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준 것이죠. 거짓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은자는 이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은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뭘 쳐볼까? 은자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곡 해주세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브람스 인터메조 어때? 두 사람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2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은자의 마음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연주를 마친 후 은자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우리 음악 교실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 거야.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만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은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집 근처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어요.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피아노 몇 대를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은자와 준호의 음악교실. 문 앞에 걸린 간판을 보며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엄마와 함께 적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첫 수업생이 온대. 은자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8살짜리 여자아이 민지였어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지만 피아노에 대한 호기심은 가득했습니다. 안녕, 민지야. 나는 준호 선생님이야. 준호가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피아노 쳐본 적 있어?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오늘 처음이구나. 괜찮아.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쳐 줄게. 준호는 민지를 피아노 앞에 앉혔어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도레미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무서운 게 아니야. 음악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준호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은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예전에 자신이 준호에게 했어야 했던 말이었거든요. 민지는 금세 피아노에 빠져들었어요. 준호의 가르침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멋지게 칠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어요. 그럼. 하지만 중요한 건 멋지게 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치는 거야.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학생이 왔어요. 12살 남자아이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이미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칠 줄 알았지만 음악이 재미없다고 했어요. 왜 재미없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맨날 똑같은 곡만 연습하고 틀리면 혼나고. 현우가 시무룩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현우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현우야, 음악은 점수를 위한 게 아니야. 음악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쳐봐. 준호가 격려했어요.
현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자신만의 연주를 시작했어요. 틀려도 준호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좋아, 그런 느낌이야 라고 격려해줬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음악교실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발표회 해요. 민지가 제안했어요. 발표회라.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었어요. 괜찮아, 준호야. 이번에는 달라. 우리는 점수나 평가를 위한 발표회가 아니라 즐기는 발표회를 할 거야. 은자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발표회가 열렸어요. 아이들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민지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비록 간단한 동요였지만 마음을 담아 연주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도 자신이 편곡한 곡을 연주했어요. 실수도 있었지만 그의 개성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무대에 올랐어요. 25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였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음악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준호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5년 전의 절망적인 연주가 아니었어요. 희망과 사랑이 가득 담긴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최고라고 소리쳤습니다. 은자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자신의 아들이 다시 무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기뻤거든요. 발표회가 끝난 후 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즐겁게 피아노 치는 모습 처음 봐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이들한테서 많이 배웠어요.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와 은자는 함께 피아노를 쳤어요.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연주였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야, 준호야. 내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이제 음악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다리 같은 느낌이에요. 준호가 건반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바로 음악의 진짜 의미야. 경쟁이 아니라 소통이지. 며칠 후 음악교실에는 또 다른 소식이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온 것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한 모자가 운영하는 특별한 음악교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준호와 은자는 여전히 소규모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행복해지는 게 중요해. 은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오후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15살 소녀 유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집에서 피아노를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세요. 유진이 슬프게 말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제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유진아, 음악이 내게 어떤 의미야? 준호가 물었어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음악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하면 안 되겠네. 하지만 부모님도 이해시켜야 해. 음악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해.
준호는 유진의 부모님과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음악을 포기했을 때의 아픔과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음악은 아이들의 감성을 기르고 집중력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줘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유진의 부모님은 결국 딸이 음악을 계속하도록 허락해줬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은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다시 음악을 하게 되었는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음악의 진짜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어요. 은자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야.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음악교실은 점점 더 특별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피아노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꿈을 키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은자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음악을 나누고 있었어요. 25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피아노 광장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피아노 옆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은자와 준호의 음악교실 1주년 기념 거리 공연. 준호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호가 마이크를 통해 인사했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기억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저를 다시 찾아주었고 가족을 되찾아 주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저희 음악교실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음악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결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첫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1년 전 처음 이곳에서 쳤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절망과 그리움이 아닌 감사와 희망이 가득 담긴 연주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린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선생님, 음악교실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지, 현우, 유진, 그리고 새로 온 여러 아이들까지 모두 들뜬 표정으로 준호에게 달려왔어요. 우리도 할래요. 민지가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그래, 우리가 연습 한 곡 해보자. 준호가 웃으며 아이들을 피아노 주변으로 불렀어요. 아이들이 각자 준비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담긴 연주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와, 저 아이들 정말 잘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사람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때 은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은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잘했어요. 은자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칭찬했어요. 엄마도 같이 쳐주세요. 준호가 피아노 벤치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은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우리 모자가 함께 연주하는 걸 보여드려요. 은자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저분들이 그 유명한 모자분들이시구나. 1년 전에 여기서 재회했다던. 은자와 준호가 함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브람스의 왈츠였어요. 내 손이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지하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 도중 준호는 옆에 앉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음악은 그 모든 시간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은자도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그저 함께 음악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연주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앙코르를 외쳤어요.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연주하겠습니다. 준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이 곡은 제가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가장 좋아했던 곡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연주하겠습니다. 준호가 연주한 곡은 캐논 변주곡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선율이 지하광장을 감쌌어요. 중간중간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고 은자도 화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연주를 듣던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직접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피아노를 쳤는데 오늘 연주를 듣고 나니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언제든 저희 음악교실에 오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준호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엄마 하나가 아이 손을 잡고 다가왔어요. 저희 아이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은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준호와 은자에게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음악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연 해주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준호와 은자는 뿌듯했어요. 선생님, 우리 오늘 정말 잘했죠? 민지가 뛰어와서 물었어요. 정말 잘했어. 너희들 덕분에 오늘이 더욱 특별했어. 준호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년에도 또 할 거죠? 현우가 물었어요. 그럼 매년 하자. 우리만의 특별한 전통으로 만들어보자. 은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피아노 광장도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피아노 뚜껑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연주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지금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자. 은자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네, 엄마.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뒤따랐어요. 마치 큰 가족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은자가 말했어요. 준호야,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다시 찾아주지 않았다면.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우리 서로를 찾은 거야. 음악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준 거고. 두 사람은 그날 밤도 함께 연주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가면서 말이죠.
준호와 은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전하는 음악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면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추는 그들의 손가락처럼 삶의 노래도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고요하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곡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